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과도 오늘의 실적과 더불어서 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특징주, 그러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같이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일제히 빠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그 여파를 SK하이닉스도 함께 받으면서 오후장 들어서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SK하이닉스는 그렇다면 다른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18만 원 선을 다시금 내준 자리에서 그래도 HB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다 보니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7,600억 원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죠. 삼성전자는 부진했지만 네. SK하이닉스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의 하락은 사실 삼성전자가 기대치를 조금 더 하회한 영업이익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오히려 SK하이닉스도 예상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일부가 좀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 상승폭들이 삼성전자가 좀 대비했을 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수급 여건은 좀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너무 좀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이 지금 6조 7천억 원 정도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는 한 7조 원대 초중반까지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6조 7천억대를 기록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삼성전자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은 오히려 수급의 어떤 반영 효과들 내지는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요. 다만 이 4분기의 영업이익 추정치의 경우에는 7조 8천억 원으로 좀 제시됐기 때문에 4개 분기 연속 상승한다는 점,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3분기를 좀 기점으로 4분기까지 이익폭이 좀 더 축소되는 것과 결은 좀 다르지만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한 성장 기조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4분기 블랙일 출시, 그리고 내년도 HBM4에 관련된 양산,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HBM4의 경우에도 8단을 먼저 좀 선행해서 간다는 이야기 지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12단을 좀 먼저 가겠다, 16단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점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지금 전반적인 어떤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 다만 견조한 AI 수요를 좀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에는 비교적 좀 선방 위에서 수급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을 두고 SK하이닉스도 예상보다 못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로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기는 하나 확실히 SK하이닉스는 선단공정 쪽에서의 이런 모멘텀은 더 살아있는 만큼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삼성전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좀 차별화된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내내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한축에서는 중국 증시 개장이 가장 큰 포인트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주목되던 중국 관련주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화장품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중국향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북미, 일본 쪽까지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보면 유독 코스메스가 좀 버티는 움직임,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금은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 빠질 때 그래도 코스맥스가 장중 5%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중국 관련 화장품, 그 외의 지역의 화장품 각각 나눠서 좀 전략을 들어볼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오늘 화장품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VT 같은 종목들도 한 6%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화장품 쪽, ODM 쪽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현재 이평선을 좀 깨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또 항상 그렇지만은 이럴 때 나오는 것들이 항상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죠. 오늘도 역시나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LS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높은 기저로 인해서 이제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존 순위를 보더라도 한국 화장품들이 소폭 순위가 하락했다. 이것 가지고서 너무 좀 크게 해석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구글 트렌드에서도 지난 두 달간 한국 화장품의 어떤 키워드 검색량이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 화장품주들 피크 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주가의 어떤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나 현업 쪽에다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문의를 해보면은 항상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전혀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그렇지만은 실적이 막상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믿을 거는 실적주다, 역시나 믿을 거는 화장품밖에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흔들이 이번에도 다시금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뭐 중국과 미국 다 통틀어서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실적 시즌을 지나고 실적가 확인이 된다라면 다시금 주가는 정고점 향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화장품주랑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줬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중국 쪽 워낙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다른 화장품주 대비해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빠지는데 코스맥스가 버틸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일단 실적만 놓고 본다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코스맥스의 실적이 어떤 성장성이 그나마 좀 더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부양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노출도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다른 화장품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보시게 되면은 중국 관련주를 엮였었던 화학주들이 좀 더 사실 큰 폭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반영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중국에서 이런 매출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는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숫자를 확인을 해보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금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경기 회복책에 대한 지금 발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 내용에서 큰 이제 새로운 내용 없이 지금 기자회견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워낙 급등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가 강하기는 하나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더 자극할 수 있는지 여부, 다만 오늘 중국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또 체크를 해봤고 조금 더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는 단기적인 그 이슈에 따른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주 숫자 나오는 쪽에서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는 종목 토픽 있어요? 화장품 내에서요? 네. 역시나 이제 실리콘투인가요? 실리콘투도 있는데요. 좀 VT 같은 종목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 10배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보다는 다른 북미라든지 일본 쪽으로 관련주의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자, 지금 이 시각 또 VR 발동된 사이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권미정 캐스터 받아주시죠. 네, 5장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VI 장치에서 특징적인 점은 많은 ETF들이 발견된 겁니다. 추측하시다시피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았는데요. 중국 상해와 선전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상방 VI, 또 홍콩 항생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하방 VI가 많이 발동됐습니다. 개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남합토건이 하방 VI 발동됐고요. 1승이 2번의 상방 VI, 그리고 플레이리아, 와이즈버즈까지 상방 VI 발동되면서 시장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VI 특징주 첫 번째는 KNS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와 함께 벤츠사와의 10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LG엔솔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 강세입니다. 지난 8월 벤츠코리아가 발표한 자사의 배터리 제조사의 80%가 중국산 제품으로 밝혀져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에 국내 LG엔솔의 배터리 비율을 대폭 늘리는 걸까요? 1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 소식에 KNS와 세아 메카닉스, 코칩과 JMNS 그리고 알맥 등이 상방 VR 발동됐고요. KNS는 14%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7%대로 상승폭을 절반가량 반납했습니다. 한편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을 보면 4,400억가량 흑자로 기록됐는데요. 이 숫자는 IRA 세액공제 보조금을 포함한 수치이며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7억, 3분기 연속 적자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R 특징주는 대웅입니다.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연간 500억의 매출을 내는 유방암 치료제 화이자 임랜스의 복제약 시장에 진출합니다. 임랜스의 동일 성분으로 광동제약에서 낸 캡슐형 약인 알렌식 캡이 있지만 이번 대웅제약은 첫 정제형, 즉 알약 형태의 양으로 퍼스트 제네릭 지위를 얻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대웅과 대웅제약 모두 강세인데요. 대웅은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현재도 9%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웅과 대웅제약은 장 초반부터 가겠는데 또 오후장 들어서 대웅의 VI 발동까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VI가 발동되기도 했었죠. KNS라든지 세아메카닉스 좀 급등 나온 이후에 현재 이 시간 살짝 또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영업이익 4,48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한 실적이긴 합니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무려 약 130% 급증한 실적,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무엇보다 벤츠와의 수조 원대 계약 소식이 오늘 장주 주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현재 시간 힘이 또 빠지면서 관련주들 KNS와 같은 종목들도 상승폭이 좀 축소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벤츠 화재 여파로 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반사익이 좀 가시화되는 걸까요? 일정 부분 좀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최근에 수급 동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이 12월에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단기 수급이 좀 반영이 됐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사실 벤츠의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 전류 차단 장치에 관련된 이 CID 장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향후의 어떤 수주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남아는 있지만, 최근 3년간의 이 자동화 설비에 관련된 공급 이력들을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7월에 무상증자 이후에 434만 주가 추가로 좀 상장된 이후에 현재 굉장히 주가 상태는 좀 무거운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 추세적으로는 실적 개선 이후에 실적이 좀 확장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주가의 어떤 우상향을 좀 기대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어떤 상승 탄력도도 다른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수급 탄력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이전의 어떤 주가 희석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2분기 실적 기조가 영업이익이 좀 1억 원에 좀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원통형 배터리가 좀 양산이 구체화된다고 하더라도 장비 수주의 어떤 연동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시점은 3분기 이후 이제 4분기를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현재까지 해당되는 어떤 이 공급 계약에 관련돼서 부품 공급 계약만 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온도차가 좀 저는 좀 유의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는 좀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는 전 주가 좀 올라갈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KNS를 비롯해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중소형주 실적 나오는 종목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이슈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오는 이제 움직였던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으로,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차라리 이 대안주라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조효과 AMPC를 제외해도 적자를 좀 지속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다 상당히 좀 선반영된 요건들이 있었고, 4분기까지도 이익 기조는 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차세대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들, 이 46파이 배터리가 당장에 양산 물량들이 얼마만큼 좀 책정되지 못했겠지만, 이 신차에 관련된 어떤 적용 스펙이라든가 규격을 좀 다각화하면서, 이 테슬라의 경우에도 내년에 페이스리프트 두 종이 있죠. 이제 모델 2와 모델 Y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적용 여부가 좀 결정이 되면 아마 이 양산 캐파에 관련된 어떤 추정치가 내년도 상반기 실적의 기대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이슈와 더불어서 벤츠와의 계약까지 착착 진행이 되면서 점차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까지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까지 살펴볼까요? 자, 오늘 장 초반에 정말 가장 강했던 종목이었고, 현재는 상한가가 풀린 것 같아요.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의 급등인데, 오늘 사실 요즘 권리락이기도 합니다. 일라이릴리 훈풍의 급등은 나오면서 또 비만 치료제주들이 같이 또 동반 급등이 연출이 됐는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사실 유증 때문에 펩트론은 다른 비만 치료제에서 좀 밀린 경향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나온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 이런 공시도 있었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장의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어떤 저를 포함해서 바이오
대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약간 좀 중립 이하의 어떤 표현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말해서 자, 그동안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NDR이라든가 시장을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뭐 당장이라도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나온 것은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2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고 나서 네.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검증 계약 그렇죠.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다면은 실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급등을 이용해서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위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오늘 급등이 이 정도 수준 마무리된다면 내일 한 번 더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주가의 반등을 이용해서 좀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라이센스 아웃은 아니다. 네. 네, 따라서 언제 기술 이전이 체결이 될지 모르다 보니 하필 또 요즘 권리락날 또 이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펩트론은 오히려 이럴 때 비중 축소에 대한 매도 의견을 주신 만큼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급쪽 김성훈 이사 그리고 변영인 대표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